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지금 AI 혁명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에서 그 엔진에 피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AI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라고 불리는 HBM과 MMRU 앰프 기술은 과연 무엇인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PC나 스마트폰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강력한 새 엔진을 달고 말 그대로 제2의 황금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왜 갑자기 AI 시대에 메모리가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 시장을 휘어잡은 SK하이닉스의 진짜 경쟁력은 뭔지,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와의 기술 대결, MRUF와 TCNF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력이 어떻게 숫자로 연결되는지, 앞으로의 기회와 리스크는 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뛰어난 두뇌, 그러니까 GPU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가져오지 못하면 그냥 멈춰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 지점, 데이터가 들어오는 길이 꽉 막혀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메모리 평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꽉 막힌 도로를 뻥 뚫어주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D램은 단독주택을 옆으로 쭉 늘어놓는 방식이었다면 HBM은 그 칩들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이, 즉 대역폭이 말도 안 되게 넓어진 거죠. 덕분에 AI의 두뇌인 GPU의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초고속으로 퍼부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AI 시대의 심장과 같은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는 시장 규모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가트너 자료를 보면 AI 반도체 시장이 2025년에 약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불과 3년 뒤인 2028년에는 2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거라고 해요. 이건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파도고요. 이 파도의 가장 큰 수혜가 바로 HBM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기회를 잡은 오늘의 주인공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정말 과감한 베팅을 했어요. 기술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은 거죠. 특히 AI 칩 시장의 90%를 쥐고 있는 엔비디아와 아주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HBM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크게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HBM은 저기 70%를 차지하는 D램 사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시 후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HBM이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한 매출 비중 그 이상이거든요. 누구랑 일하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수준을 알 수 있죠. 파트너 리스트를 보세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빅테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관계는 SK 하이닉스, HBM 리더십의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받죠. 물론 시장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대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경쟁자들을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HBM을 포장하는 이 패키징 기술의 차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술 선택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어요. 두 기술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비유해 볼게요. SK 하이닉스의 MRMOF는 칩을 다 쌓아놓고 그 틈새에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한 번에 쫙 주입해서 굳히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TCNCF는 칩 한 층 쌓고 보호 필름 한 장 붙이고
또 칩 한 층 쌓고 필름 붙이고 이렇게 층층이 작업하는 방식이죠. 감이 오시죠? 하나는 속도와 열을 빼내는 데 유리하고 다른 하나는 정밀하게 더 높이 쌓는 데 강점이 있었던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표를 보면 두 기술의 운명이 왜 갈렸는지 명확해집니다. MRUF는 한 번에 끝내는 일괄 공정이라 생산 속도가 월등히 빨랐어요. 그리고 액체 재료가 칩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채우니까 열을 빼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죠. AI 칩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열이거든요. 이 지점이 엔비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반면에 TC-NCF는 층층이 쌓다 보니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비쌌죠. 물론 나중에 16단 이상 아주 높이 쌓일 때는 칩이 휘는 걸 막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적어도 HBM 시장의 초기 승부에서는 생산성과 열 방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MRUF가 완승을 거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 과연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기술 자랑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부터는 이 기술적 리더십이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죠. 불과 2023년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SK하이닉스는 무려 7조 7천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암울한 시기였죠.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5년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38조 8,800억 원입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도 아니고 이건 뭐 거의 수지기록 수준이죠. 이 믿기지 않는 V자 반등의 주인공이 바로 HBM입니다. 그럼 HBM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HBM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서 30% 정도로 예상돼요. 물론 적지 않은 비중이지만 HBM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매출에서는 30%가 채 안 되는데 벌어들이는 이익, 즉 영업이익에서는 무려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HBM 혼자서 다 벌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효자 상품인 거죠. 이 비유가 HBM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HBM은 일반 D램보다 가격이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 비싼 초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찾는 곳은 너무 많아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캐비아처럼 HBM은 지금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핵심 보물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SK하이닉스 앞에는 어떤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죠. SK하이닉스의 강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HBM 기술력, 그리고 AI라는 거대한 성장 산업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이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게이트나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보면 HBM 수요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해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경기를 많이 타는 데다 잃어버린 왕자를 되찾으려는 삼성전자와 기술 개발에 모든 걸 건 마이크론의 추격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앞으로 이 경쟁 구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두 가지 숫자를 한번 보시죠. 먼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36.3%입니다. 이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인데 36%면 정말 최상위권 성적이죠. 그리고 2025년 이익을 기준으로 한 PER은 약 9배 수준으로 나옵니다. PER은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버는 돈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보통 투자자들은 이렇게 ROE가 높은 성장 기업의 경우 PER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는 MRMOF라는 기술을 먼저 차지하면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TCNCF의 단점을 개선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더 새로운 기술로 이 판을 아예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과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의 승자는 계속해서 신기술을 가장 먼저 내놓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더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장하는 자가 될까요? 그 미래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콘텐츠는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